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의 구재필 교수입니다. 윈도우 프로그램 입문 과정은 이제 막 윈도우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대부분의 윈도우 프로그래밍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PC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PC에서는 MFC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윈도우 프로그래밍 방법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처음에 공부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콘솔 기반의 프로그래밍과 윈도우 프로그래밍은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부분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C++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C를 배우고 나서 나도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 배워볼까? 라고 하는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C++로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MFC 프레임워크는 C도 아니고 C++도 아니고 윈도우 프로그래밍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좀 더 C++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틀입니다. 그래서 이 틀까지 알아야지 윈도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MFC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는 것은 동시에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윈도우 프로그래밍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C++도 익숙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MFC 프레임워크도 알아야지만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강좌에서는 좀 단계적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되는 C 언어를 이용해서 윈도우 프로그래밍 개념부터 탄탄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뛰어넘는 건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가면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 강의는 C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학기 정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C++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여기에 필요한 C++ 지식은 클래스를 만드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강의 목표는 다양한 윈도우 프로그래밍 기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윈도우 프로그래밍 개념을 확고하게 잡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수강하고 나면은 다른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스스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이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강의 방법은 매우 간단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제시를 해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의 주제로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란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란 아까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운영체제 환경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법 측면에서 기존의 콘솔 프로그래밍이랑 대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C나 C++를 통해서 문법을 배울 때는 대부분 이렇게 검은 창을 띄워놓고 글자를 출력하는 위주의 프로그래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콘솔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어떤 윈도우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프로그래밍입니다. 두 프로그래밍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 콘솔 기반의 프로그래밍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가정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싱글 타스킹 환경이라고 얘기하고요. 윈도우즈
윈도우 환경에서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멀티태스킹 환경이라고 합니다.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동작하는 어떤 그래픽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프로그램을 윈도우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상황이 다를 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이 같겠느냐라는 거죠.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두 개의 프로그램 방식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싱글 태스킹에서 돌아가는 콘솔 프로그래밍인 경우에 한 번에 하나만 동작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기 자신 프로그래밍의 동작 내용만 고려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동시에 수행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동작하는 상황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혹시 상대방 프로그램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그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을 실행할 그 당시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함께 동작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는 것은 프로그래밍 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려한다는 것은 그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희가 도저히 윈도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없을 텐데 아무도 윈도우 프로그램 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런 부분은 운영체제, 윈도우즈가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윈도우즈가 알아서 어떤 일을 처리해 주려면 그 일들이 어떤 형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루기가 쉬울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윈도우즈가 요구하는 어떤 형식,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시오, 코딩 하시오, 라고 하는 그 규칙이 있을 텐데 그 규칙에 멋지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그 밑에 있는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면은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이야, 사건 프로그램 방식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곧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라는 말이 왠지 좀 중요한 말 같죠? 자, 이벤트를 곧바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벤트 처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벤트랑 이벤트 처리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벤트는 예를 들어서 그 메모장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이 메모장 프로그램에서 메뉴의 세 번째 항목에 보면은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거를 클릭해 보면은 글꼴이라는 그 메뉴 아이템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서식의 글꼴 메뉴 아이템에서 마우스를 클릭한다는 그 동작이 어떤 그 사건, 이벤트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메모장에서는 그 글꼴 메뉴 항목에서 마우스 클릭에 대한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냐면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처럼 그 글꼴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윈도우를 화면에 나오도록 하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 처리는 글꼴 선택 윈도우 출력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합니다. 이벤트가 뭔지, 이벤트 처리가 뭔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되겠죠? 마우스를 클릭한다는 것 자체는 이벤트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술한 것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벤트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처리가 되는지 그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이벤트를 설명하는 정보로서 어떤 메시지라는 것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메시지는 여기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쌓이게 되는 이 틀을 애플리케이션 큐라고 부릅니다. 자,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벤트에 대응되는 메시지가 생성되고 이것이 애플리케이션 큐에 차곡차곡 쌓인과 동시에 큐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하나씩 끄집어내는 과정을 메시지 인출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인출된 메시지를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루는 것을 메시지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면 왼쪽에 그 뭔가 반복되는 회전되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러한 이벤트 처리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이벤트 발생과 메시지 처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얼핏 드는 생각이 이벤트 발생, 메시지 처리 여기 설명된 전 과정 모두를 프로그래머가 모두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코딩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 텐데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앞서서 다음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좀 더 첫 번째 단계로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다시요. 네, 첫 번째 단계에서 이벤트가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벤트가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되느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그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보듯이 이벤트는 바로 윈도우에서 발생이 됩니다. 윈도우 단위로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하게 되는 일은 여기에 그 이벤트 처리 과정에 설명된 모든 단계를 프로그래머가 그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코딩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부분 이벤트 발생, 메시지 생성, 그 메시지를 다시 애플리케이션 큐에 집어넣고 이런 과정은 윈도우즈가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가 해야 될 일은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거에 그 주안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 프로그래머가 해야 되는 것을 두 가지로 제가 크게 그 강조를 했죠. 예, 메시지 처리에 대한 코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보다 앞서서 뭐요? 예, 윈도우에서 메시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발생되는 토대인 윈도우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처리 코딩이랑 또 하나는 바로 윈도우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달랑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윈도우 생성하는 거에 관련된 코딩을 할 줄 알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생성된 윈도우에서 발생하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란 했을 때 바로 떠올라야 될 단어가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본 강좌에서 다루려고 하는 PC 그 윈도우즈 XP7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윈도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또 다른 윈도우 운영 체제에도 모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의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이벤트 기반
그 프로그래밍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윈도우 만들고, 이런 윈도우 만들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벤트 처리를 여러분들이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윈도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윈도우 코드랑 콘솔 프로그램 코드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C 프로그램 언어인데요. C에서 프로그램 작성할 때 main이라는 함수를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main이라는 함수가 들어있고 이를 컴파일하고 링크를 하면은 실행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실행 코드를 실행시키면 검은 화면에서 뭐 글자 나오는 정도의 결과가 나타나죠. 자, 이와는 달리 윈도우 프로그램을 위한 그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은 메인 대신에 winMain이라는 함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그 두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얘도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얘도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프로그램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C 프로그래밍을 그대로 하는데 그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 개념을 넣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꼭 기억해 둡시다. C에서는 메인이었고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는 winMain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래밍 개발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콘솔 프로그래밍을 C로도 할 수 있었고 C++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도 C로도 할 수 있고 C++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C로 하는 경우에는 윈도우즈가 제공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될 텐데 이러한 그 라이브러리를 우리는 윈32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보통 API, C로 하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API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 앞에 자만 따면 MFC인데 C++로 프로그래밍, 윈도우 프로그램 하는 것을 경우에 그 윈도우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 클래스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러한 클래스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미리 만들어 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르기를 MF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MFC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윈32 API를 이용하든 MFC를 이용하든 다음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그 개발 툴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최근 버전인 2010 버전을 기준으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툴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그 메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뉴의 파일 메뉴에서 첫 번째 항목에 있는 새로 만들기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새로 만들기 항목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서브 메뉴가 나오는데 그 맨 위에 보시면 그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메뉴 항목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새롭게 만드는 프로젝트에 이름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헬로우라는 이름을 부여를 제가 임의로 했습니다. 어디서 해주냐면 그 밑에 다음 같은 화면에서 그 밑에 이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헬로우라고 입력을 해줬고요. 자, 이때 그 헬로우라는 프로젝트를 이름을 주면 그 새로운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그 폴더가 어디에 생길지를 밑에 그 위치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찾아보기를 통해서 특정 폴더를 선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응용 프로그램 설정이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보면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과 같은 또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그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는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 추가 옵션에 빈 프로젝트로 선택합니다. 디폴트로는 빈 프로젝트가 아닌데 임의의 코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로 하면은 아주 복잡해 보이는 코드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오히려 혼란스럽기 때문에 전혀 코드가 들어있지 않은 빈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빈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또 그 마침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헬로우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것은 소스 코드를 우리가 타이핑해 넣을 공간이 필요하죠. 파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새로운 파일을 그래서 이 새로운 그 파일 추가는 프로젝트 메뉴에서 합니다. 이 프로젝트 메뉴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은 새 항목 추가라는 메뉴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항목 추가 메뉴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새 항목으로서 어떤 파일을 추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simple 파일, HTML 파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 있는 simple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그 새롭게 그 만들고자 하는 simple 파일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여기서는 임의로 hello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원하는 이름을 파일명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주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그 방금 만든 hello.cpp라는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소스 코드 입력 창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때 그 hello 프로그램을 좀 프로그램하면서 그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 속성을 좀 바꿔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메뉴 그 hello라는 그 프로젝트를 한번 클릭을 해주고 선택을 해주고 이 프로젝트 메뉴로 오시면 맨 끝에 hello 속성이라는 메뉴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 hello 속성을 클릭해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래밍 할 때 문자열 처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본 강의에서는 설명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 문자 집합을 유니코드에서 멀티바이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하냐면 그 구성 속성 두 번째 여기 구성 속성 부분에 일반 항목이 있습니다. 그 일반 항목을 클릭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그 여러 가지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때 중간 그 밑에 있는 문자 집합을 선택을 합니다. 문자 집합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문자 집합을 뭘로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유니코드 문자 집합으로 그 되어 있는 것을 멀티바이트 문자 집합 사용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러고 나면 아까 이 그 hello.cpp 파일에다가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하시고 그 실행을 시키려면 그 메뉴에 빌드라는 그 메뉴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그 첫 번째인 솔루션 빌드를 하면은 컴파일도 해주고 링킹도 해서 실행 코드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밑에 창에 나타납니다. 컴파일하고 있다, 링킹하고 있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 성공했다, 이런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한번 그 솔루션 빌드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바뀔 때마다 매번 빌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파일만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컨트롤 F5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건 메뉴에서 보면은 디버그 메뉴에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메뉴 항목을 클릭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러면 컴파일을 하고 곧바로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윈도우 프로그램 결과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컨트롤 F5를 알고 있으면 편리하겠죠. 실행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그 다음 시간에 그 타이핑 해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은 다음 같은 윈도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윈도우 타이틀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헬로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그 헬로우라고 해서 여기가 헬로우가 된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소스 코드에서 이 부분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로우 옆에 조그만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은 또 메뉴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메뉴 여러 가지 중에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이 뭐 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이런 그 메뉴 항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 메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메뉴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 아이콘으로도 제공이 되죠. 직관적으로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이거는 프로그램 닫기 버튼이죠. 자,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 윈도우 타이틀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면 윈도우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계 부분에서 또는 이런 경계 부분에서 그 경계 부분에 마우스를 커서를 갖다 대면은 커서 모양이 화살표로 바뀌면서 윈도우 크기도 변경시킬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